소문이 시작된 곳은 시골 간이역 근처에 있는 작은 다방. 그곳에서 커피 향이 아닌 음식 내음이 흘러나옵니다. 저 이름 이거 뭐지 이름? 이거 시라기, 배추 시라기. 잠깐만, 나 이거 찍고 잠깐 스톱. 주름진 손으로 시래기 국밥을 만드는 70대 여성. 그 곁에서 젊은 청년이 이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고 있다는 두 사람. 그런데 저기 앉았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눈에도 모자지간 이상의 나이차가 보이는 두 사람은 부부라고 했습니다. 떨어져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옆에 붙어 있어요. 오빠로 만나. 응.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알았어. 가르쳐줬지? 응. 제대로. 응.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인데요. 솔직히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이 차이가 한 20년 넘게 차이 나는 거 맞아요. 진짜 부부가 맞고요. 같이 산 지는 8년 됐어요. 처음 한 거 찍은 잘했다. 주먹밥은 손으로 들고 먹는 거예요. 여느 먹방보다 그들의 방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당연히 두 사람의 나이 차이 때문입니다. 여기야 생일 축하해. 응.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누라. 나이의 장벽을 뛰어넘은 사랑을 당당히 공개한 그들에게 처음엔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전에 100명인가? 그게 좀 5만 명, 6만 명이 된 것 같아요. 2, 3주 만에. 세상에 이게 뭐 태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응원한다 뭐 믿기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단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위기를 맞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나이가 63세라고 했는데 나이가 더 많아요. 올해 나이가 73이에요. 솔직하게 일단 나이를 얘기를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혼으로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혼 또 여유가 생기면 결혼식도 하고 이제 혼인신고도 이제 할 예정이에요. 두 사람이 나이 차이도 속이고 법적 혼인 관계도 아닌 사실이 탄로난 것이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독특한 음식 조리 방식이 불러온 중국 동포라는 의혹부터 그들이 운영하는 다방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명 티켓 다방이라는 의혹까지. 게다가 한숨 말대로 아까 조금 늦게 잘했어. 여자가 삼촌이라는 호칭으로 남자를 부르는 것으로 봐 다방 종업원인 남자와 다방 주인인 여자가 짜고 부부인 척 연기를 한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 양반들은 삼촌이라고. 삼촌이라는 건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자기란 말이 입에 배가지고 그 막 티켓 다방 얘기 많던데. 주인이 그 성매매 시키는 게 티켓 다방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는 그건 해보신 적 와인. 없다. 큰일 아유, 나요. 성기. 큰일 나요. 억울함을 호소하며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어머니 성함이 우리 어머니는 광주, 네, 맞아요. 우리 선생님은 동해시 목포에서 네, 태어났어요. 한국 사람 맞네요.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음식을 잘 못해요. 그래갖고 내가 파를 좋아하니까 파를 넣었더니 중국 사람들이 받는다면서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서로 사랑 하나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두 사람. 저기 빨래 되나?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은 정말 다정한 부부일까? 아니면 다정한 척 연기를 하는 가짜 부부일까?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8년 전부터 쭉 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실제 부부가 맞아요? 실제 뭐 살면 부부 아닌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는데 난 아들인 줄 알았어. 근데 이 아줌마가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보호자라고. 내가 걔 보호자고 걔가 내 보호자라 이러면서. 보호자면 아들도 보호자일 수 있지. 아니 아들 보고 어떻게 자기야라 그러네. 자기야 이러면서 그러는데. 이웃들에게 두 사람은 공공연히 부부로 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할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차가 워낙 나니까 아가야라도 하나 있으면 내가 가고 없어도 아가야라도 키우고 살으라고. 서울에 이제 시험관하게 하는 전용 병원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가지려 했다는 겁니다. 5년 전에 내가 이상한 얘기 있잖아요. 그거 하러 왔던 거고 차트 좀 뛰려고요. 어떻게 되세요?
남편 같이 그 옆에 시어머니랑 썼는데 같이 왔었던 시험관이 신랑이에요, 신랑. 병원 차트에 기록돼 있는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 전동기 어디? 9.4 원터 베이비 IVF 원하심. 애들 가려도 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왔었거든요.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은 정말 36살이라는 나이차가 불러온 편견과 오해였을까? 남잔 오늘도 그 편견과 오해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맞냐 뭐 아니냐 할매랑 사니까는 좋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네요. 저 아내가 할머니라 그러니까 좀 속상하긴 하네요. 그래서 저기 우리 불 끄고 자야겠다 이제. 그날 밤 다정한 부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여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단 그 이모 처음 만난 게 17. 티켓 따방 했고 그리고 시간 뭐 티켓비 다 받아 먹었고 본인이 미성년자일 때도 티켓 영업을 시켰다는 거죠? 했죠. 그 이모는 단지 강요를 안 했을 뿐 주면 주는 대로 받긴 하죠. 아저씨들한테 받을 거는 다 받은데 줄 건 안 주고 또 일수로 해서 안 갚은 곳이 많죠. 돈 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없어졌어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월급도 떼어먹고 사라진 여자가 18년이 흘러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고 도망가더니 미안한 거 하나 없이 당당하니까 기가 차는 거죠. 자기 때문에 돈 못 받은 사람이 많은 걸 알 텐데 그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유튜브 찍는 게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 우린 그녀가 운영하던 다방에서 불과 7년 전까지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얘 데리고 밥 먹으러 갔다 와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 밥만 먹진 않죠. 이제 손님이 얼마를 제시를 하면 어느 여관에 가서 한번 하고 뭐 커피 배달하고 시간 나갔다 와서 10만 원 벌었다 하면은 거기서 5대5 언니 5 나 5 이렇게 주인 입장에서는 시간을 오래 나가 있는 걸 좋아하죠. 그만큼 돈이 되니까. 그럼 유튜브에 나온 남자분도 혹시 아세요? 네, 그때 당시에 티코 삼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차 타고 가면 된다. 그럼 그 삼촌이 직접 태워다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다정한 부부는 티켓 다방의 업주와 운전기사 사이였다는 주장입니다. 두 분이 맨 처음 만난 게 어디예요? 내가 뭐 장사하다가 잠깐 쉴 때 지금은 그 식당이 없어졌지만 조그만 식당인데 그거 가서 조금 서비스 좀 해줬어. 내가 해줄 때 그때 만났지. 그때는 그럼 손님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식당에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만났는데 그럼 이름은 뭐였어요? 그때가 뭐 두 분 같이 얘기해보세요. 이름. 이름이 모르겠다. 아니야 강한보리밥집이에요. 강한보리밥집. 그런데 운명적인 첫 만남 장소의 이름을 묻자 서로 눈치만 봅니다. 꼭 듣고 싶으시면 얘기할게요. 뻔하잖아요. 남이 지금 뭐 다방밖에 더 하겠어. 아 그러니까 식당은 거짓. 예, 처음에 다방에 커피 먹으러 왔죠. 다방에서 처음 인연이 닿은 건 맞지만 제보자의 주장처럼 업주와 종업원 사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그곳은 티켓 다방, 그러니까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 티켓은 뭐 어떤 걸 기준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손님이 여자를 이제 마음이 들어가지고 데리고 나가잖아요. 언니 한 시간 있다 올게 뭐 2시간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여자를 월급을 쓰고 고용을 하니까 영업 시간에 나갔으니까 우리는 영업비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업비를 갖다가 10,000원씩 받은 적은 있어도 그 여자가 뭐 손님한테 얼마를 받았는데 내가 반을 먹는다든가 그런 티켓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는 순수하게 우리는 배달만 했지. 나는 순수했으니까요. 그분은 내 사정이 아니니까 그 여자들 사정이죠. 저 사정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꽃잎 이모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제보자들을 보고도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억이 아마 오래돼갖고 20년 전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조작한 거고 뭐. 연계가 한 거 맞네 딱 보니까. 상대하는 거는 개빠가 더 하나. 생편 말이지만 내 지난날 이 사람 하나만 아니잖아요. 남자친구가 있었잖아요. 발자가 다 연하해. 걔네들이 올리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양이 오르니까. 꽃잎 다방을 운영할 당시 여자의 연인이었다는 남자. 이분 맞으시죠 이분?
네, 맞으시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씨가 이거 지금 X가 단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저는 유튜브에 유자도 모르고 저는 딱 핸드폰 전화 걸고 문자하고 인터넷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남잔 그녀가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22살 연상의 옥 씨를 다방에서 처음 만났다는 남자. 쉬었다가 되니까 방황을 싹 하는데 누가 하나 나한테 쳐다본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딱 벌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그 가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 저도 한 잔 먹어도 돼요? 그렇게 이제 그 누나가 딱 유일하게 받아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딱 돌아서려고 하니까는 그 누님이 먼저 잡더라고요. 그래서 갈데 없는 것 같다고 눈치가 사고가래요. 바로 만난 날 바로. 그죠. 1년이 됐죠. 거기서 잘 지내다가 미성년자들 데리고 영업을 했던 장소인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걸렸어요. 그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이 그게 5년이래요. 그래서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여기로 도망온 거죠. 저하고 둘이. 누나는 명예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일수고 모든 그 카드고 다 내 앞에 왔어요. 그냥 몇억 됐죠. 일수까지 하면. 지금도 그 회사 빚을 갖고 있거든요. 아, 지금도 빚이 남았어요? 네.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죠? 기초생활 생각이고. 아내의 과거를 남편은 몰랐을까? 과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그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지켜줘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36살 연상의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로부터 보호해주고 싶다는 남자. 지금 저희 아내 안 만났으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아마. 그때 아빠는 돌아가셨고 형제가 없고 의지할 건 엄마밖에 없잖아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자궁경 판정을 받으니까는 이게 그때 약간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몸 정신이. 그때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호르몬이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던 자신을 보듬어준 유일한 사람이랍니다. 엄마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여자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남자를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유튜브를 하지 말았으면 왜 그걸 해가지고 왜 지금 사람들의 뭐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악플이 근데 너무 심할 정도로 달리다 보니까 야 이건 정말 수습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확고합니다. 본인은 유튜브를 계속 할 거라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개인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부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 7개월 전에 혼자서 이제 유튜브를 한다고 먹방을 혼자 했었어요. 무지개 가발 같은 걸 막 알록달록한 가발 쓰고 저 해수욕장 가가지고 막 삼겹살 구워 먹는 것도 찍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집사람한테 제의를 했어요. 우리 다정한 부부로 해가지고 둘이 같이 먹방 찍으면 어쩔까. 혼자선 어떻게 해도 주목받지 못하던 남자의 방송이 36살 연상의 아내와 함께하자 단기간에 엄청난 주목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후폭풍도 거셌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는 아내의 과거가 폭로되고 또 그 사랑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여자에 대한 사랑이 진실이라면 이런 상황이 힘들 법도 한데 방송을 멈추지 않는 남자. 그래서 우린 여전히 그의 사랑이 의심스럽습니다. 남자 대 남자로서 좀 솔직히 좀 여쭤보세요. 예, 물어보세요. 예. 진짜 사랑하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질문은 어김없이 방송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TV에 나가도 악플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악플 신경 안 쓰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가 뭔데요? 그냥 유튜브 그냥 먹방 찍고 올리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요. 어차피 다 얘기했으니까는 더 이상 뭐 숨길 것도 없고 하니까는. 남자가 지키려고 하는 건 사랑일까? 아니면 방송일까? 제작진이 없는 사이 카메라에 담긴 두 사람의 진심은 조금 놀라웠습니다. 뭐야? 한 올라왔는데 남의 피 같은 돈 떼먹고 잘 살아봐라고. 자기도 안 해. 자기도 적었네. 여전히 여전히 상투머리하고 가다리 20만 원씩 준다고 하고서는 한 달 주고 도망을 가버렸어? 몰라. 이 댓글 삭제할까? 왜 그래? 영상에 달린 댓글을 지우고 있는 남자에게 연상의 아내가 당부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궁금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좋게 내보내가지고 우리 국면에 몇 개이 돼요. 거기다 대가는 반드시 있어요. 대원 씨랑 같이 대가는 준비해 우리가 보겠습니다. 돈만 벌면 돼요.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다정한 부부. 하지만 카메라 뒤에서 포착된 두 사람의 대화는 순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과거 자신들에게 상처를 주고도 방송을 하는 모습이 불편하다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우린 전해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유튜브 안 하시는 게 두 분만 다정하게 잘 살면 되잖아요. 처음에는 금전적으로 생각을 안 했지만은 사람이란 게 어떻게 유튜브를 하다 보면 솔직히 돈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영세민이었는데 요번에 그 유튜브 그 방송 나가고 나서 이제 사실혼이나 하고 시에서 보고 다 알아가지고 요번에 수급자도 탈락됐어요. 피디님, 난 맞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100% 다 나처럼 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생에 100% 살았냐고요. 구비가 많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고요. 전 사실은 유튜브 하면 지금보다 더 힘들까 봐 저는 사실 걱정이 유튜브. 아휴. 제작진이 완전히 철수한 다음 날 또다시 영상을 올린 다정한 부부. 세상엔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고 그것은 어떤 잣대로도 재단할 수 없지만 그들의 사랑의 실체를 목격한 지금 우린 참 많이 씁쓸합니다. 한 남자가 황급히 횟집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옵니다. 그가 움켜쥐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산낙지. 산낙지를 들고 뛰어가던 그가 앞서갔던 여성 2명을 큰 소리로 불러 세우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산낙지를 여자의 얼굴을 향해 던집니다. 야, 그따구 사지 마, 이씨. 나 신고해.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영상이 찍힌 곳은 인천의 한 해수욕장. 아니, 여자랑 남자랑 같이 여기서 식사를 했거든요. 해덮밥하고 무슨 순두부인가 그게 먹었을 거야. 나가면서 그랬대요. 낙지를 센 걸 달라 그랬대. 식당 주인에게 산낙지를 준비해달라 은밀히 부탁했다는 남자는 제가 옛날에 별명이 이거였어요. 헌팅이 박두식. 그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 일반인의 격투기 도전을 다룬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소위 SNS 스타가 된 그는 최근엔 지인 오 씨와 함께 개인 방송을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 정말 일어나 참교육 가야 됩니다. 넌 진짜 절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맞아? 넌 진짜 안 되겠다. 그의 유튜브 채널 주된 콘텐츠는 이른바 참교육. 여성의 뺨을 낙지로 후려친 그 사건을 그는 이른바 김치녀 참교육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나중에 보시자. 해변가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대화를 하던 중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는 박 씨와 친구. 슬쩍 자리를 비우며 켜둔 카메라에 이런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선량한 남성들을 등치려 한 이른바 김치녀를 응징했다는 이 영상에 많은 이들이 열광했고 그의 참교육 시리즈는 방송 시작 7개월 만에 구독자 수 10만 명에 이르는 인기 채널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조작 감별사를 자처하는 전국진 씨는 최근 박 씨의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의 의심을 키운 건 박 씨가 2달 전에 올린 바로 이 영상. 여러분, 지금 걸라고 한답니다. 제가 지금 걸어서 제 몸을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채팅을 통해 상대의 옷을 벗도록 유도한 뒤 그 장면을 지인들에게 퍼뜨린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 사기단을 찾아 직접 응징한다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스스로 몸캠 피싱에 걸려든 피해자가 돼 돈을 요구하는 협박범을 만났다던 박 씨는 그 과정을 고스란히 영상에 담았습니다.
보다가 나는 깐종 나는 깐종. 아무리 뭐 돈을 받으려고 온다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범인이 대놓고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조작된 영상이다, 연출된 영상이라고 의심을 했는데 영상에 경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찰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영상에서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혹시 이 경찰관분들이 이 유튜버의 촬영에 도움을 준 거 아니냐. 제가 의심한 내용도 아니고 아예 다른 방향으로 답변이 왔더라고요. 신고 요지는 벌금 수배자가 있다, 아는 사람이다, 수배 내용은 정확히 모른다, 확인해달라, 이런 취지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출동을 했고. 그런데 현장에서 수배자로 지목된 사람은 영상에서 몸캠 피싱범으로 나왔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수배가 안 되었어요.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은 부과되는 사실이 있지만 납부 기한 내에 있고, 그래서 증명 수배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명백히 허위신 거죠. 수배자가 아닌 사람을 두고 마치 수배자인 척 속여서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 경찰은 당연히 수배자가 있다고 하니까 출동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큰 범죄나 중요한 범죄 현장에 출동을 해야 될 경찰들이 이 허위 신고 때문에 사실은 거기 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경찰은 왜 그를 경찰차에 태워갔을까요? 서로 아는 관계이기는 맞지만 수배된 거 일일이 신고하고 이랬으니까 감정이 안 좋으니까 경찰이 떠나고 나면 시비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를 좀 가는 길에 좀 멀리 좀 떨어뜨려 달라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영상에서 몸캠 피싱범이라 나왔던 그와 박 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허위 신고를 한 이유가 조작 영상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작전이었을까? 선량한 남성을 등치려 한 이른바 김치녀를 응징했다던 날, 이 현장에도 경찰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당신 거에 그래서 경찰서는 가야 돼요.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뭐 안 한다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던 박 씨. 그런데 신고 접수하고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따로 건도 안 했고. 막상 경찰이 도착하자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겁니다. 따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그의 이야기도 거짓이었습니다. 우린 그들의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여기네. 그중 238만 회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이른바 김여사 참교육 편은 바로 이 주차장에서 촬영됐습니다. 그지 같은 차 타고 와서 여기다 왜 되는 거예요? 말을 왜 그런 거예요? 당신 이 차 가지고 와서 내 차 대고 물어줄 수 있어? 이 차 얼마야? 얼마 안 하는 차 얼마인 줄 알아? 죄송한데요. 얼마나 물어줄 수 있냐고? 그거잖아 비슷하더라. 외제차 타는 사람들은 이거 외제차는 괜찮아. 나보다 비싼 차도 괜찮아. 너 같은 애들은 안 돼. 국산차를 무시하는 여성에게 그녀의 차량보다 훨씬 더 값비싼 고급 외제차 2대를 가져와서 이른바 김여사를 혼내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싸우나? 그래서 근데 두 번째는 왜 저래? 그래서 세 번째는 얘네 일부러 저러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같은 상황을 3번을 친. 엔진 하니까는 싸우다 웃고. 마지막엔 이제 다 촬영 끝나고 제 오빠 나 갈게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헌팅하다 만난 이른바 김치녀를 낙지로 응징했다던 상황에서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 와서 또 한 마리 더 사간 거지. 2마리를. 이때도 NG가 나서 낙지가 한 마리 더 필요했던 걸까? 이들이 100% 실제 상황이라며 찍어 올린 영상에는 성매매를 하는 가출 청소년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고 물없었는데 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남자가 강제를 시키는 거죠. 그 남자 두고 이제 집에 들어간다고 말을 했는데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남성을 직접 붙잡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혹시 저 성범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건 아닌데 김치나 된다 이런 건데 네. 잘못한 건 아니죠.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이 이른바 남성의 금전을 노리는 김치녀라며 진짜 안 되겠다 씨. 이들의 참교육 시리즈에서 경찰이 출연한 것만 5차례. 그중
이른바 김치녀 참교육 사건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박 씨는 합의를 위해 그녀를 다시 만났다며 후속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그녀에게 또다시 참교육을 하는 것으로 끝난 이 영상도 조작이었을까? 여기 앉아서 찍으시던 분이랑 두 명, 안쪽에 이제 여자분 한 번, 남자분 해가지고 두 분. 큰 카메라 큰 거를 여기다 그냥 세팅을 하시고 그래서 찍으시고 두 분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대놓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학생들 그냥 단편 영화 같은 거 찍으시나 보다 연기하시고. 박 씨 일행의 입장을 제대로 들어봐야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저 차 아니야? 저 유튜브에 나왔던 검은 차. 혹시 내시죠? SBS 궁금한 이야기 YTV에서 하는데요. 하고 같이 하고 하는 개인 방송에서 영상 조작 논란이 있던데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왔어요. 왜 형들 지금 왜 하시나요? 밤에 서울시 불법 아니에요? 내가 엊그저께 잡아주시고 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사실 너무 자극적이게 찍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한데 정말 예방 차원이었어요. 100%. 근데 그 영상을 보므로 인해서 이런 걸 잘하지 마라. 절대. 그런 취지였을 뿐이에요. 정말. 왜냐면 그런 취지로 실질적으로 정말 돈도 뺏기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피해가기 어마어마하니까 다 취재를 해보고 저희도 다 본 거예요. 당장 영상에서 신고한 내용이랑은 다르잖아요. 취재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신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신고를 했고 세금 수배가 걸려있다고 신고하신 거 아니에요? 신고 내용 자체가 다른 내용으로 신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공권력을 분명히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이용했다 안 이용했다 이게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폐쇄할게요. 저희가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계신데 그냥 폐쇄할게요. 이렇게 유튜브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저희 진짜 유튜브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정말 번 돈이 거의 없어요. 매일매일의 뷰수가 한 이 정도 9.02K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게 뜬 게 이때예요. 그때 5월, 6월에 소위 말해서 피크를 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5월, 6월의 영상들이 보면은 이때 이런 것들이죠. 김치 싸대기나 김여사. 허위 신고까지 하면서 이들이 이 콘텐츠에 집착하는 건 다름 아닌 조회수 때문일 거란 추측입니다. 이른바 참교육 시리즈의 평균 조회수는 무려 70만 회에 육박합니다. 한 400만 원 정도 월, 그리고 최대로 봤을 때 월 850만 원 정도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계정이 새로 생겨서 뭔가 수익을 내기까지에 보통 요즘에 1, 2년이 걸린다라는 것을 기반을 하고 영상 수도 적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수익이 높은 편이다. 우리와 만났을 당시 오 씨는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 다시 우리를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저희를 꼭 취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공인도 아니고 저희가 몇백만 명이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좀 원만하게 그냥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는 이 조작 영상들엔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컨텐츠의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거의 7, 80%는 여성 혐오적인 혹은 성차별적인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왜곡된 그런 어떤 성인식 같은 것들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 물론 제작자 입장에서는 1인 방송 혹은 개인 방송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지금 웬만한 방송사 프로그램보다도 더 많은 시청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콘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적인 방송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그 방송이 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행하기 전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안 되겠다. 때론 부드럽게 타이르다가 때론 다소 과격한 행동으로 일침을 날리는 이들을 보고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꼈을 겁니다.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 말을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선을 넘다 보면 진짜 법과 정의가 어떤 건지 제대로 배워야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진짜 안 돼. 입소문을 타고 조회수는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라면 먹는 영상 하나로 한 달 만에 조회수 400만 회 이상을 기록한 신인 유튜버. 돌발적인 몸짓과 갑작스럽게 지르는 소리, 만성적인 틱장애,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버 아임 뚜렛, 그는 일상에서 겪어야 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팩을 제가 오랜만에 쓰니까 연습해볼게요. 자신의 아픔과 당당히 마주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 쏟아진 관심과 응원은 뜨거웠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약 37만 명의 채널 구독자를 확보한 아임 뚜렛. 그 숫자보다 더 놀라운 건 그의 방송이 불러온 변화였습니다. 30년째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이건희 씨. 아임 뚜렛에서 용기를 받았던 건 뭐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한데도 되게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데 나도 그거에 좀 동참하고 싶다. 나도 용기를 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고 싶다. 건희 씨도 용기를 내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찍었습니다. 얼굴도 그 아드님처럼 호감형이 아니고 되게 좀 삭막하게 생겼어요. 개그도 좋은 편이 아니라서 진짜 망설였는데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희망이 올 거라는 아임 뚜렛의 메시지는 그렇게 멀리 뻗어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지난 3일 그의 영상에 심상치 않은 댓글이 달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본명 이태진, 10년 전에 틱장이 하나도 없었고요. 길에서 만났다는 친구 이야기로는 틱장이 없었다고 하네요. 근 10년 동안 뚜렛이 생겼다는 게 저도 안 믿겨요. 뚜렛인 척하는 것 같고 돈 벌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댓글이 올라온 다음 날 아임 뚜렛은 별다른 해명 없이 자신이 올린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음해와 공격이 다른 뚜렛 증후군 환자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다는 말만 남기고 활동 중단을 선언한 이 씨. 의혹과 걱정이 커져가던 그때 궁금한 이야기 Y 앞으로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추천 동영상처럼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탁 본 거야. 안 본 1년 반 2년 사이에 생겼나? 그걸 봤는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좀 확신하거든요. 없었어요. 유튜브에서 아임 뚜렛의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그녀는 이태진 씨와 대학에서 함께 공부한 같은 과 같은 학번 동기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냥 뭔가 독특했어요. 그리고 약간 감정기도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저 약을 복용한 상태고요.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저의 증상을 과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틱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증상을 과장했다는 아임 뚜렛. 우리가 만난 이 씨의 지인들의 얘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쯤 알게 됐고요. 제가 걔네 집에도 어릴 때 가본 적 있거든요. 근데 걔네 부모님도 걔가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얘기한 적도 없고.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친구는 주위 동기들끼리 하는 말이 얘 원래 이랬냐? 아니? 난 내가 볼 때 전혀 없었는데 서로 조심스럽게 혹시 조작 아니냐? 이런 대화를 서로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터지더라고요. 이 씨는 자신의 장애와 관련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틱이 언제부터 오셨나요? 저 정확히는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학년, 2학년? 그때쯤이었는데 학창시절엔 이 정도까지 심하진 않았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심해진 경우입니다. 처방전까지 보여준 이 씨. 그런데 그의 대학 친구들 역시 이런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식품학과인데 우리 과에 그런 틱이 있으면 칼은 절대로 못 들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컨텐츠 방향을 잡았겠죠.
그 씨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놀랐죠. 이 씨는 대학에서 조리 관련 학과를 다녔다고 합니다. 만약 틱이 있었다면 칼을 다루는 많은 수업을 이수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그는 군복무도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또래 증후군 있으면 군대를 안 가나요? 저 현역 출신입니다. 아이, 틱이 면제 대상은 아니에요. 네, 근데 아마 심하면은 공익으로는 빠질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신검받을 당시에는 그렇게 틱이 심하지 않아서 저는 현역을 갔다 왔고요. 저는 이제 내년에도 이제 마지막 예비군 가야 돼요. 그와 같은 부대에 복무한 동료는 당시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분이 봉구소대라고 취사병이었어요. 그분. 제가 들어갔을 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배식하는 것도 많이 봤었고 틱 증상은 아예 보이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노래 잘하고 군대생활 잘하고 랩 잘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중대 안에 그 선임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적응을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임들이 막 놀렸거든요. 뚜렛이라고 이제 별명을 지어서 놀렸어요. 그분을.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돈 벌려고 그거를 카피한 게 아닌가. 이거 좀 아니다 싶어요. 틱장에서 가장 심한 형태인 뚜렛장의 경우에는 대개 한 8, 9세쯤 혹은 더 일찍 해서 6, 7세쯤 발병을 하는 겁니다. 유아기 때 발병해서 처음에는 뭐 운동틱 같은 걸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7살 땐 A라는 틱을 보였고 8살 때는 B라는 틱을 보였다. 이건 가능한데 이런 게 애초에 없다가 거의 30살이 된 즈음에 이렇게 심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임 뚜렛. 그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우린 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빠가 3년 전 사준 차는 기름값 없어서 15,000 타고 한누가 초과된 내 카드는 빨대를 꽂아내 fucking 맞장구 영원히 영원한 연금이 아니면 한 푼도 쓰지 못해 장고는 영원 시커매진 하얀색 조던 바꾸지 못해 귀에 익은 이 목소리, 바로 아임 뚜렛 이태진 씨입니다. 알고 보니 그가 낸 힙합 앨범만 석 장. 그중 마지막 앨범이 발매된 시기는 이 씨가 아임 뚜렛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기 10개월 전인 지난해 2월입니다.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었죠. 저쪽에 호텔 저기 다녔었거든요. 거기에 데스크에서 일했었다고 들었거든요. 17년도, 18년도 그때쯤 근무했었어가지고. 대학 졸업 후 한 호텔에서 안내 데스크를 보는 업무를 맡아왔다는 겁니다. SBS 방송국에서 하는데요. 씨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네. 프론트 데스크 일을 했어요. 그쵸? 이런 모습을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근데 못 보는 것 같은데. 네, 지장이 없었으면 뭔가 있었겠죠. 그 후엔 그가 한 칵테일 바의 바텐더로 일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별거 틱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별거 틱이 없어요. 그런 행동 자체를 안 했다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 일을 못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원래는 바텐더로 계시다가 이제 직급이 올라가시고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씨가 아임 뚜렛이란 이름으로 처음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직전까지 그가 이곳의 바텐더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한 달 그가 올린 21개의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시작부터 편집돼 있어요. 시작부터. 예, 방금 전에도 이렇게 웃고 있다가 바로 한 프레임이 없어지면서 이 프레임 나와요. 틱하는 이 프레임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돼. 이 씨의 행동 중간중간 끊어 편집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로 인해 동작이 더 과장되고 증세가 심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킨 다음에 아이 하는 게 나와요. 싸먹을 때 귀찮아서 오게 먹고 그러네요. 응하고 아이 사이가 좀 멀어져 버렸네요. 응하고 아이 사이는 연속 동작이었기 때문에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상당히 좀 의도되어서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즉각적이면서 제어할 수 없는 틱의 증세와는 맞지 않는 동작들입니다. 결정적인 건 또 있습니다.
요것조차도 자기가 피하면서 이렇게 미리 피하면 그거는 그것도 이제 의도적인. 네, 지금도 좀 아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때리고 난 다음에 오물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증상이에요. 왜냐하면 펴는 거에 문제가 있는 병이니까 이 병이. 이 씨가 보이는 이 행동이 정말 틱 장애로 인한 것이라면 손가락이 쭉 펴지며 젓가락을 놓쳤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임 뚜렛. 이제껏 그가 보여준 모습 중 진실은 얼마나 될까? 그의 얘길 꼭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저희 SBS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아드님 좀 잠깐 만나뵐 수 있을까요? 방송국이란 이야기에 문조차 열지 않은 이 씨의 아버지. 벌써 5일째 우리는 이 씨의 집 앞에서 그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는 것 같은데? 익숙한 실루엣의 남자가 마스크를 쓰고 급히 걸어갑니다. 혹시 이 씨일까? 저희 SBS 방송국에서 왔어요. 잠깐 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경찰이죠? 네, 자꾸 따라와요, 사람이. 제가 정신이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일단 좀 출동 좀 해주세요. 저희가 현재까지 취재한 바로 틱 장애를 목격한 분이 없다고 하던데 어떤 입장이세요? 과장이었다면은 어떤 부분이 과장이라는 건가요? 제작진의 계속된 물음에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그가 잠시 후 도착한 경찰에게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최근에 아임 뚜렛에 대해 아시나요? 그 질문을 시작으로 경찰 앞에선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던 이 씨의 모습은 아임 뚜렛이란 이름으로 올렸던 영상 속 그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과 동영상에서 보이는 틱 증상이 별로 없네, 상당히 정례라고 느꼈는데 제작진이 만나서 보여준 동영상이 훨씬 더 줄어들었죠. 아마 주변에서 그렇게 썩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가벼운 음성틱은 있어 왔는데 나머지 운동틱이나 심한 정도의 음성틱을 상당 부분 연기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번 일로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크게 마음을 다치고 피해를 본 건 바로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들입니다. 제가 이걸 겪으면서 이 병은 진짜 악마의 저주 같다. 이건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저는 그 아임뚜렛님 방송을 보고서 전혀 연기라고 생각 못했어요. 솔직히 지금도 믿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지금 아임뚜렛님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주장이라고 하면 어떡해? 최근 아임 뚜렛에게 용기를 얻어 유튜브에 자신이 노래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또 다른 뚜렛 증후군 환자 역시 아임 뚜렛 때문에 연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임 뚜렛의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100% 믿지 못하겠다라는 댓글도 많이 달렸었고 그 해명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100%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때문에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임 뚜렛에게 앞으로는 조금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뚜렛이란 이름을 내걸고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씨. 그는 짐작이나 할까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 몸짓들이 장애라는 걸 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얼마나 긴 시간, 얼마나 힘들게 싸워왔는지 그 노력에 자신이 어떤 상처를 입혔는지 말입니다. 그 누구도 장애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웬만한 아이돌이 부럽지 않은 인기였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로 데뷔하자마자 탑스타 반열에 올랐다는 BJ 박 씨. BJ들 사이에서도 연예인이었다. 말도 논리적이고 얼굴도 엄청 잘생겼으니까 이제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았죠. 우러러보고 막 만났을 때도 롤모델이라 그러고. 그가 진행하는 방송의 실시간 채팅창에선 끊임없이 풍선이 터집니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일명 별풍선입니다. 누나가 또
감사합니다. 누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한 150에서 200원 무난하게 들어온다고 하네. 15억 정도 넘게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7월 그가 사라졌습니다.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그의 유튜브 채널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사라지기 전 그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BJ 박 씨의 여자친구였다는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몸 여기저기에 피멍이 든 사진입니다. 차별적이게 막 폭행을 하더라고요. 계속 때리니까 이 몸이 검게 변하는 걸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BJ 박 씨라고 합니다. 집에 가니까 그분 동생도 있더라고요, 친동생. 근데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분이 저한테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못 들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라고? 이런 식으로 좀 어리둥절하게 대답을 했어요.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에 이렇게 머리를 찢더라고요. 방송 중엔 누구보다 다정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곳에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는 박 씨. 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지한 씨는 지난 6월 친구들에게 SOS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맨날 이날 얘기할 때가 제일 무서운데 제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물을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얼굴도 막 때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때는 막 발로 너무 심하게 밟더라고요. 그날 지한 씨는 갈비뼈 넉 대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뇌리에 남은 건 그가 남긴 섬뜩한 한마디. 몸 보이지만 나한테 기분 나빠. 이러면서 내가 죄인 같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나 나갈 때 할 테니까 그냥 죽어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지한 씨는 그에게서 달아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7월 24일 정도에 이제 그 사람이 방송에서 자기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기 무섭다 이렇게 하고 방송을 껐다고 들었어요. 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둔 그날도 방송을 했었다는 BJ 박 씨가 그 뒤 돌연 잠적해버린 겁니다. 그가 사라진 지 벌써 3개월. 지금 박 씨는 어디에 있을까? 제보자는 8개월 전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에서 BJ 박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법무부에서 하는 사회봉사 명령을 이제 200시간을 받고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와서 농촌 일을 하는데 카메라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혼잣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웃고 떠들다가 카메라가 꺼지면 이제 표정이 싹 변해요.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다는 BJ 박 씨가 그곳에 온 이유는 마약이요, 대마. 본인 외에 7명 해서 유명 BJ들 대마 혐의로 입건을 해서 검찰에서 조사 중이었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해 BJ 박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우린 그에게 대마초를 구해줬다는 사람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를 만났을 때쯤부터 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이제 호기심을 갖고 그 정도에서 있다가 이제 연락을 좀 안 하고 지낸 사이에 본인이 알아서 수급을 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루에 그냥 캠 키고 2시간 정도 있으면 50만 원은 그냥 받으니까. 방송으로 번 돈의 상당수를 박 씨는 마약류를 구입하는 데 탕진했다고 합니다. 박 씨의 동생 역시 형이 약물에 빠져 지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과다복용으로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목을 맨 적도 있었고, 정신의 문제가 굉장히 좀 심한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꽂혀버리는 좀 이렇게. 옛날에는 진짜로 분노 조절 장애가 엄청 심했거든요. 늘 불안해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박 씨. 그에 대해 동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을 지원을 여러 번 하셨는데 형이 3살이었고 큰형이 8살이었을 때 새어머니가 23살이었어요. 그리고 임신까지 하시고 근데 이제 아버지는 집에 잘 안 들어오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 형들이 말썽 피우면은 좀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많이 혼냈죠. 모질게. 어머니도 많이 정신적으로 힘든 거를 이제 풀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시도로. 그분이 방송에서도 항상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새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폭력을 했대요. 자기가 가정폭력을 받고 자라와서 자기 마음속에는 작은 악마가 있는 거라고. 과거 박 씨와 사귀었던 소율 씨는 그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이 베이는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몇 명 사귀어봤어? 이렇게 커플 간에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럼 너 그 전에 걔랑 잤어? 그러면 아니야 나 안 잤어. 거짓말 하지 마. 그래서 말 안 한다고 나 그냥 갈래 하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바로 잡아서 조그마한 칼 가지고 오더니 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말라고 소리 질렀는데 이미 이제 피는 다 났고. 대마초를 흡입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당시 그는 소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한 씨가 폭행건으로 추가 고소를 하자 사태 해결을 위해 지인들과 대책 회의까지 진행했다는 BJ 박 씨. 이게 합의가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를 마지막으로 논의하다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가 정리되고 거기서 이제 도망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한 씨 폭행 사건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던 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달아난 그는 현재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수배된 상태입니다.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던 방송 계정을 정리하면서까지 왜 이런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 한 지인은 박 씨의 컴퓨터에서 수상한 흔적을 봤다고 합니다. 컴퓨터에 보면은 가까운 열혈 팬들 혹은 이제 주변 관계에 있는 채무 관계에 있는 메모장이 있었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봤었을 때 그 메모장 하나에 있었던 액수들이 한 3,000 플러스 알파 정도. 제가 알기로는 정말 살려달라 하면서 진짜 급하다 해가지고 팬으로서 믿고 빌려준 경우가 많고 하루에 최소 100만 원 이상을 벌면서도 팬들에게까지 끊임없이 돈을 빌렸다는 BJ 박 씨. 일명 이제 풀어졌다고 표현을 해요. 1억 풀어졌다, 2억 풀어졌다는 표현하는데 도박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최대 수억 원도 날려받고 하루 만에. 박 씨는 마약뿐 아니라 도박에도 빠져 있었던 겁니다. 어딜 그렇게 잘 놀러 가본 적은 없는데 강원랜드를 저를 데리고 갔었거든요. 자주. 돈을 항상 잃어요. 무조건 잃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듣고 그러면 컴퓨터를 켜서 또 한다 그래요. 컴퓨터로도 이제 막 도박을 할 수 있으니까. 밥 먹듯이 했어요. 거의 계좌 후원을 받다 보니까. TV에서는 별풍선으로 와서 환전을 해서 수수료를 주고 받는 개념인데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은 계좌번호를 띄워놨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바로 오는 개념이었어요. 하루에 막 또 몇십만 원 쌓이면은 또 불려보겠다고 바카라 키고. 마약과 도박에 빠져 살면서 데이트 폭력을 일삼던 남자.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팬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은 승자예요. 그리고 이 승자라고 하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도 가지고 싶어 해요. 약이다, 뭐 폭력이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색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어떠한 문제도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성공하면 그가 다 묻힌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 다른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의 방송은 계속돼 왔습니다.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누가 스크린을 합니까? 데스킹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유튜브에서 잘못된 방송을 했다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고소고발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규범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런 식의 콘텐츠 소비하지 말자라는 합의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유튜브도 역시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와 관련된 공론이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피해자들은 다짐합니다. 무서워도 힘들어도 도망치지 않겠다고. 반드시 찾아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었었어요. 왜냐면은 걔는 한 번도 벌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다음 사람을 만나면요, 걔는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박 씨. 당신에겐 피해자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나요?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죗값을 치르고 사죄하는 것만이 당신을 믿고 응원했던 팬들에게 당신이 보여줘야 할 마지막 생방송입니다.
지금 그 안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여학생들이 찾아온 곳은 한 오피스텔 앞. 너무 걱정되죠. 지금 연락 기다리는 중이에요. 어버이날 이후로부터니까 한 5일가량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진짜 창문으로 실루엣이라도 지금 보였으면 좋겠고. 며칠째 소식이 없는 그들의 안위를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얼마 전 그곳에 살던 한 남학생이 사라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한다고 유명 인사고. 저희 학교 사람들 모두가 좀 자랑스러워했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대학생으로 알려진 수의대생 유튜버 이씨. 수의학과 수업을 듣는 새끼 고양이 루미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소위 랜선 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단숨에 조회수 3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귀여운 매력으로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려온 루미. 그런 루미가 교통사고로 죽은 어미 고양이 곁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라는 사연이 소개되자 안타까운 동물들을 구조해 입양하고 있다는 수의대생 이 씨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고양이들을 버릴까요? 처음 데려올 때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데려와야 아이들이 끝까지 함께할 수가 있어요. 아직 고양이를 키우시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고양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예비 수의사의 모습으로 방송 시작 1년 만에 구독자 수 52만 명의 인기 채널이 된 갑수목장. 그런데 갑수목장의 운영자 이 씨가 하루아침에 활동을 접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700여 개의 유튜브 동영상도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갑수목장 운영자 둘이 거짓된 사연을 꾸미더라고요. 우리를 데려오게 된 경위는 지인이 펫샵에서 고양이를 샀다가 환불을 하려다가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고양이가 불쌍해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 전날에 편집자가 펫샵에서 사왔다 하고 그 고양이를 보여줬거든요. 너무 예쁘지 이러면서. 버려질 위기에 처한 아기 고양이를 그냥 볼 수 없어 데려왔다. 이 씨가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한 고양이 노루가 사실은 펫샵에서 돈 주고 사온 고양이란 겁니다. 재미 뉴스가 안 나와. 뭐 어떻게 하나 세 번을 데려오자.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애들만 골라서 데려왔는데 대박 났어. 역시 내 안목은 정확해. 다들 다 믿네. 병에 걸린 채로 동물병원 앞에 버려져 있었던 새끼 고양이라던 레이도, 입양됐다 파양된 강아지라던 절구의 사연도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루미를 두 손으로 이렇게 어깨 넘어 굉장히 세게 던졌는데 두 차례 이제 던지자 제가 제지를 했어요. 근데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차례 던졌고 자기들이 사와놓고 절구가 똥을 싸는 게 싫다면서 지속적으로 굶기고. 이 씨와 같은 수의과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폭로에 이 씨의 활동을 응원하고 후원해온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신 험한 말들은 모두 제 입에서 나온 말들이 맞지만 그럼에도 고양이들의 학대나 방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의 전 여자친구는 제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루미를 데려와 영상을 올리며 채널을 키워나갈 때부터 저에게 접근하였으며 술에 취하게 되는 날이 생기면 계속해서 그러한 발언들을 유도했습니다. 때문에 만취 상태에서 녹음된 녹취록의 모든 부분들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저의 흠을 잡기 위해 접근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해명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나은 씨. 그녀가 바로 이 씨가 말한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기회를 줬어요 사실. 이거는 옳지 못한 것 같다. 반성을 하는 듯 했으나 하루가 채 가기도 전에 이제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암 말기 환자들을 찾더라고요. 그 암 말기 환자들을 여기 자기 방에 데리고 와서 고양이들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하겠다면서. 지난 8일 이 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또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따르는지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눈에 없어지면 바로 찾아올 정도로 아이들은 저를 따릅니다. 저는 동물을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동물을 학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이 씨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쥐를 본 고양이의 반응이란 제목의 이 영상을 올리자 햄스터에 대한 학대라는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당시엔 발빠르게 사과 방송을 하며 상황을 수습하는 듯 보였지만 수의대가 어떻게 쥐에 대한 그 생명 그거를 이렇게 낮게 볼 수 있냐 그러는데 수의대에선 쥐를 실험동물로 이외엔 전혀 취급도 안 하는데 그냥 완전 그냥 동물이 아니야. 그 집의 햄스터는 원래 한 마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빠진 여론을 돌리기 위해 또 다른 동물을 이용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여기서 분위기 없으면 사실 행돌이 같은 애를 그냥 키우는 게 맞아. 다리 아픈 길냥 이런 애들. 얘는 다리가 아파서 입양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냥.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골치 아파지지. 얘는 이쁘게 클 리가 없으니까. 스스로 뱉은 이 많은 말들을 그저 술에 취해 한 얘기란 변명으로 해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계신가요? 그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그렇게 기다린 지 이틀째 되던 날 오피스텔 쪽에서 나온 두 사람 중 한 남자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주차된 차량에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제작진의 차량을 촬영하더니 아무 일 없었던 듯 지나쳐가는 남자. 왜 핸드폰으로 왜 찍지? 혹시 이 씨일까요? 저기요?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인데요. 아까 저기 사진 왜 찍으신 거예요? 아, 혹시 X세요? X 맞으시죠? 잠시만요. 맞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닌 모른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려 하는 이 남자가 갑수목장의 운영자 이 씨였습니다. 그럼 지금 갑수목장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구독자예요. 저 되게 오래 봤어요. 말씀만 여쭤볼게요. 지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나름 해명하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않은 채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이 씨. 그리고 잠시 후 그가 경찰을 부른 겁니다. 혹시 저 신분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혹시 아까 혹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신분증도 확인됐는데. 나중에 다 해명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구독자들한테 진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 씨는 아버지와 함께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진실을 침묵과 부인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레이 그리고 절구 그리고 노루는 펫샵에서 데려온 아이들이 맞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속인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결국 이 씨는 펫샵에서 사온 고양이와 강아지를 유기동물로 둔갑시켰다는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수의사가 되려는 그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배우 유승우 씨가 DM이 왔고 입양을 하고 싶다. 이걸 좋아했죠. 이슈가 되고 조회수가 되니까 그래서 데려가는 거 찍거나 이런 거는 영상 올리지 말아달라고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 듣더니 그럼 이거 강탈 가는 거 아니냐 본인들이. 그걸 영상으로 남길 생각으로 입양을 보낼 예정인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그럼 그냥 뺏기는 거네. 연예인의 유명세에 기대보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되레 연예인 갑질을 당했다며 푸념을 늘어놓았던 그는 나은 씨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버는 돈이 일반인들이 정말 어떻게 노력하다 보면 벌 수도 있는데 비나 친하면 내가 원하는 돈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조회수가 잘 나와서 계속 구독자가 늘어서 더 그거에 대한 확률을 높이고 싶고. 지난 1년간 그는 유튜브 채널 수익으로만 약 2억 5천만 원을 벌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이브 방송 때마다 구독자들이 보내준 후원금도 상당합니다. 백종원 머리를 좀 비교하긴 했다. 메디칼에 그 이니셜 딴 거거든요. 수의사로서 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졸업 후에도 사업가였어요. 병원을 차리고 카페를 만들고 굿즈 상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말 거리를 만들겠다. 루미, 노루, 레이, 미로
이 씨의 손을 거쳐간 많은 고양이들이 단지 돈벌이 수단이었던 걸까? 얼마 전 이 씨는 임시 보호 중이던 새끼 고양이 레이를 한 유튜버에게 입양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채널은 비밀리 운영되고 있었던 이 씨의 또 다른 채널이었습니다. 거기 구독자도 3만이 넘고 너무 잘 되고 있어. 막 서로 거짓에 기반을 두고 거짓에 기반을 두고 너무 잘 돼.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물론 이 거짓이 탄로나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설계했던 건 그게 맞지. 거짓에 기반을 두면 이건 대박이다. 많은 이들의 신뢰와 응원을 받아왔던 예비 수의사 유튜버. 지난 7일 동물보호단체에선 이 씨를 동물 학대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얘들이 나를 이렇게 따르는 거는 동물 학대가 없었다는 증거다라는 해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과도하게 주인한테 매달리는 것, 과도하게 이제 반기는 것, 고양이에 있어서의 분리불안 증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동물들을 하나의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뿐이고 수의사가 될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동물 학대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 이 씨가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9월 이 씨에게서 고미와 도리를 입양한 배우 유승호 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고양이들의 근황을 공개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동물을 이용하지 말라 호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같습니다. 생명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더욱이 생명을 살려야 할 수의사를 꿈꿨던 사람이라면.